요즘 사람들은 관계의 선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술 마시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부르면 특별한 일 없는 한은 참석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예전에는 조직 생활에서 잘하지 못한다는 말을 요즘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전의 조직은 개인의 삶 안으로 훨씬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상사의 말을 잘 듣고 회식이나 이런 술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조직에 속한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회사 사람이 되었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사람이 되고 어떤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그 모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직에 소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활동한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시간까지 조직에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으면 참석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행사가 있으면 나갔습니다. 모임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인 계획을 미루기도 했어요. 이런 문화는 분명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 깊어진 것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화에서는 조직과 개인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같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이는 낳을 생각이 있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이런 질문이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질문이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사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나 동호회나 종교단체, 친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위해 모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 주어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조금씩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의 모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계가 있다고 해서 관계를 거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 사이에 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단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좋은 집에도 담장은 있습니다. 문도 있습니다. 담장이 있다고 이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있다고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허락할 때 문을 열고 필요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특히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를 더 잘 지켜줍니다. 경계를 더 잘 지켜주는 가족일수록 건강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원칙들은 작은 모임이든 큰 조직이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목 모임, 봉사단체, 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개인의 경계를 넘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우리 모임을 위해서인데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면 이런 말이 반복되면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오래갑니다. 강요받으면 처음에는 따르더라도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많이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선의라고 말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경계 침범은 반드시 악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 구성원에게 경계를 침범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갈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언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도 다르지요. 걱정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존중하려면 허락을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방법은.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 이 부분까지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불편하시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관계를 바꿔줍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계는 어디일까 고심해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도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과 경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있고요. 물론 부부에게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동호회에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도 있습니다. 그 선을 없애는 것이 친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관계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멀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인정하면서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회,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 앞에 섰을 때 그 경계를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노크하면서 질문하는 사회, 이것이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조금 더 성숙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